어느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덜덜 떨면서 전화를 해온 거예요. 딸, 지금 큰일 났어. 놀라서 엄마의 좌판이 있을 곳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의 좌판이 풍비박산이 나 있는 겁니다. 엄마, 딸, 왜 이러고 있었어? 다 신고하고 하는 거라고 말 안 했어? 그런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우리나라 같은 법치 국가에서 법이 안 통한다고? 안 되더라고.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신고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장사를 했다가 좌판이 철거된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하염없이 울었고 아직 어렸던 저는 하지 말라고 악을 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온몸을 덜덜 떨며 달려갔는데 좌판 위의 물건들, 음식들은 전부 쓸 수 없게 된 채 파손돼 있었어요. 대체 누가 이랬어? 그런데 엄마가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 누가 그랬는데? 저는 일단 엎어진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 말해야지. 누가 감히 우리 엄마가 만든 떡볶이, 순대는 물론 비주로 만든 목걸이가 다 끊어진 채 알알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밟힌 향초와 비누까지. 제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엄마의 좌판은 엄마의 꿈 그 자체였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좌판에서 떡볶이, 순대 같은 음식을 파셨는데 옆에는 꼭 엄마가 만드신 수공예 품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죠. 아니, 이 목걸이는 뭐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 예뻐라. 이건 안 파세요? 예? 아유, 팔 정도는 안 돼요. 그냥 만든 게 아까워서 장식이라도 하려고 걸어놓은 거죠. 저 이거 사고 싶은데. 네? 분명 순대 떡볶이를 파는 좌판이었는데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엄마가 직접 만든 비즈 목걸이나 향초 같은 것들이었어요. 결국 좌판의 공간을 두 개로 나누게 되었고 한쪽에서는 분식을, 한쪽에서는 엄마가 만든 온갖 수공예품을 판매하게 되었죠. 놀라운 건 그때부터 수입이 확 늘면서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걸 다 사가. 또 만들어야 해. 나도 같이 할래. 하도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자랐다 보니 저도 웬만한 건 만들 줄 알았어요. 손재주가 좋은 엄마가 늘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제 생일에도 꼭 생일을 기념하는 수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늘 제 이니셜과 생일을 새긴 향초, 목걸이, 비누, 온갖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엄마가 만들어 주신 것들은 제 인생의 보물과 같아서 늘 제 보물 상자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좌판을 치우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금방 치울게요. 그게 아니라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더라고요.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아주머니 떡볶이도 맛있고 손재주도 좋으셔서 자주 오거든요. 감사해요. 근데 지저분해서. 제가 좀 도울게요. 그 행인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좌판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장사는 못 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빨리 치웠어요. 그리고요. 치우는 걸 도와주는 행인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이거 제가 아까 찍은 영상인데요. 영상이요? 네, 아까 여기 와서 난리치는 사람 영상을 찍었거든요. 어머, 그러셨어요?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려고 온 거예요. 안 그래도 아주머니께 드리고 싶었는데
저쪽에 앉아서 울기만 하셔서 차마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마침 따님이 오신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누가 이런 건지 궁금한데 엄마가 계속 말을 못 하더라고요. 혹시 결혼하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 같으시더라고요. 네? 행인이 보내준 영상 속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의 좌판에 와서 부린 추태가 다 담겨 있었어요. 이런 어미 밑에서 큰 네가 감히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해? 예? 이딴 일 하면서 키운 딸을 내 아들한테 보낼 궁리를 했냐 이 말이잖아. 혹시는 무슨 혹시? 그러면서 우리 엄마의 좌판을 뒤집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둘씩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애들이 알면 속상해요. 사부인? 지금 사부인이라고 했어요? 누가 당신 사부인이야? 난 이딴 노점상이나 하는 인간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어. 저한테는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소중? 내 금은방에 비하면 돈도 안 되는 이 쓸모없는 것들. 영상 속에서 엄마의 소중한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다 아프더라고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만 겨우 참고 행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네요. 지나가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애 7년 하고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이혼했거든요. 실례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결혼은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행인과 인사를 나눈 뒤 어질러진 엄마의 좌판을 보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마침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야, 갑자기 어머니한테 간다니 무슨 얘기야? 예비 신랑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하고 울분이 치밀었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엄마 좌판이 난리가 났어. 아니, 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난리친 거야? 아무래도 어머니 가게 하나 차려드려야 할 것 같아. 위험해서 장사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위험했네. 어머니는 괜찮으셔? 아직 진정 중이야. 나도 회사 끝나는 대로 갈게. 집으로 갈 거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 중. 예비 신랑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오늘 장사를 하나도 못해서 어떡하지?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엄마가 벌어다 준 걸로 먹고 사는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데. 그건 네 돈이고. 엄마는 지금껏 날 먹여 살렸으면 나한테 왜 용돈 한 푼을 안 받으려고 해? 그거야 내 멋대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낳아놨으니 책임지고 키워야지. 그런마마 나는 엄마 딸로 커서 풍족하게 자랐어. 풍족은 무슨, 턱없이 부족했지. 마음이 풍족하게 자랐잖아. 그게 가장 좋은 유산이야. 엄마를 위로했음에도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본 채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엄마, 무슨 생각해? 이 결혼 말이야. 걱정돼서. 예비 시어머니가 와서 난동을 피우고 갔으니 엄마로선 당연한 고민일 것 같았어요. 알아, 그렇겠지. 인사드리러 가서 보지 않았어? 봤어. 처음에는 내 조건만 보고 좋아하셨는데 엄마가 노점상 한다고 하니까 안색이 달라지시더라고. 그래도 티 안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넘어가다 보다 했는데. 내 좌판 위치는 어떻게 알았지? 아까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었는데 물어보셨대. 엄마한테 뭐라도 보내고 싶다고 거짓말하면서. 일단 엄마를 내려준 뒤
저는 바로 차를 뺐어요. 엄마가 다시 회사로 가느냐 묻길래 그렇다고 들러댔어요. 물론 저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그토록 유세를 부렸던 금은방이었어요.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를 본 예비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왔니? 설마 제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잽싸게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손님 많아. 할 말 있으면 다음에 와라.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 장사하는데 막무가내로 찾아가 난동을 피워놓고 저더러는 그냥 가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다시 보더니 저벅저벅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끝으로 툭툭 제 어깨를 밀며 말했어요.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너도 똑같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만 깔짝깔짝 저를 건드리는데 이게 이분의 본색이구나 싶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잘 참으시더니 한 번 본색을 드러내고 나니 거리낌이 없으시네요. 너랑은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나랑은 평생 부모 자식이야. 지금 내 아들이 너 좋다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는 많다. 그렇겠죠. 근데 어머니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저 하나예요. 그거 하나 믿고 이러는 거야? 감히 내 금은방까지 쫓아왔다 이거지? 어머니가 먼저 우리 엄마의 보물 같은 좌판을 건드리셨잖아요. 보물? 예, 보물은 여기 내 금은방 안에 있는 이 반짝반짝한 것들이지. 네 엄마의 좌판은 그냥 하찮은 것 투성이고. 저한테는 이런 금은 보석보다 우리 엄마 좌판이 더 보물이에요. 우리 엄마가 다 손수 만든 것들이니까요. 덕분에 저도 잘 자랐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그보다 귀한 게 있어요? 너 지금 날 가르치니?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한번 까봐? 안 궁금한데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버는지 못 가겠지?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데 거기에 왜 부모의 재력이 껴요? 예, 너 정말 순진한 소리 하는구나. 요즘 세상이 어디 흙수저가 살아남을 수나 있는 세상이야? 처가가 그렇게 못 살아서야 우리 아들이 기나 펴고 살겠냐고. 우리 둘이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래, 솔직히 너만 보면 내가 불만은 없어.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고 좋은 학교도 나왔으니까. 그게 다 우리 엄마 덕분에 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좀 빠져주던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대단한 엄마라고 그렇게 점령해놔서? 너도 그렇잖아. 그냥 어머니는 장사하신다고 하면 될걸. 왜 노점상을 한다고 해서 내 속을 뒤집냐고. 그래서 아들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엄마 좌판 주소를 알아내셨어요? 난 내 아들이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위치를 정확하게 알더라. 설마 너도 갔었냐 물으니까 갔었다는 거야. 어머니 떡볶이가 맛있다는 둥, 손재주가 좋으셔서 물건이 다 예쁘다는 둥. 내가 정말 기가 차서 내 아들이 길거리에서 쪼그리 앉아 떡볶이 주워 먹고 너희 엄마 물건인지 쓰레기인지 구경하고 있었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 어머니 아들은 길거리 음식도 안 먹고 자랐나요? 그건 어릴 때 일이고. 그럼 우리 엄마 좌판에서 떡볶이 순대 사 먹는 사람들은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그딴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 말고 우리 엄마 좌판에서 물건 사고 음식 사 먹는 사람들도 다 귀한 집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저도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귀하기는 개뿔. 나는 내 아들만 귀하다. 됐냐? 그러면서 저를 확 밀치시는데 정말 순식간에 뒤로 날아가듯 넘어지고 말았어요. 손님들이 놀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어머,
예, 조심해야지. 내 손 잡고 일어나. 저는 그 뻔뻔한 손을 노려보다가 혼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바로 제 눈에는 우리 엄마 좌판과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의 좌판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해? 시어머니가 한 것과 똑같이 진열장을 뒤집어 엎으려던 그때였죠.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웬 노신사더라고요. 제가 돌아봤는데도 손목을 놔주지 않기에 힘을 주어 손목을 빼내려고 했어요. 놔요. 뭐 하려고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한 것 그대로 할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에이, 귀한 손 다치면 안 되지. 네?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아니, 그걸 왜 할아버지가 물으시는데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얘가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갔다고 왔는데 나는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했더니 이 소란을 피우네요. 얘, 어르신 말씀 들어. 네가 이거 다 쓸어버리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네가 이 귀금속 값을 다 감당할 수나 있겠니? 끝까지 자기 귀금속 자기 아들은 소중하면서 남의 장사 남의 딸은 안 소중하다 이거죠? 난 얘가 정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얘, 생사람 잡지 마라. 날 그런 사람 만든다고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니? 제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셨어요. 뭐라고요? 네 말대로 있던 일이 없던 일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우긴다고 안 될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제 그만 포기할 때도 됐잖아. 갑자기 저를 자기 아들과의 결혼에 집착하는 미저리로 만들더라고요. 어머니, 얘, 그렇게도 부르지 마라. 난 징그럽다. 맞다. 근데 넌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 아들 좀 이용했어요. 뭐? 내 아들을 이용해? 네. 어머니 좀 찾아뵙고 싶은데 가게가 어디냐고 하니까 바로 알려주던데요. 이 자식이 정말... 그때였어요. 노신사가 제 팔뚝을 그제야 놓더라고요. 듣자 하니 아드님이랑 이분 사이는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여자분이 혼자 결혼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게 맞습니까? 손님, 이건 제 개인사라 왈가왈부하긴 어렵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얘 와서 하는 것 좀 보세요. 제 귀금속을 다 망가뜨리려고 눈에 아주 레이저를 뿜고 있잖아요. 아직 안 망가뜨렸어요. 그거야 손님이 죄를 제지해 주셔서 그런 거고요. 안 그랬으면 벌써 난동을 피웠을걸요? 그러면 아드님을 부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 귀한 아들을 왜? 그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애를 뭐 하러요? 제가 보기엔 이 여자분도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걔가 억울해 봤자요. 제 말만 믿으세요. 그런데 손님은 뭐 보러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실까요? 이 상황에서 장사를 하시겠다고요? 앞으로도 저럴 텐데 저는 제 일 해야죠. 결국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까 젊은 여자에게 받은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음성을 크게 놨더니 손님들이 일제히 제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우는 우리 엄마에게 막말을 퍼붓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엄마의 좌판을 엎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기 저 여자 사장님 맞는 것 같은데요? 어머, 손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건 뒷모습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님들에게 둘러댔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옷을 향했어요. 옷이 똑같은데? 맞아, 머리 모양도. 시어머니는 황급히 머리를 손으로 감추며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쩜 저렇게 나처럼 하고 저 난리를 피웠지? 설마 네가 한 거니? 네가 나 망신 주려고 나랑 똑같이 옷 입고 가발까지 쓰고 저런 거냐고. 저는 이 시간에 회사에 있었어요. 그건 우리 회사에 연락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때였어요. 영상 속 시어머니가 돌연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정확히 시어머니의 얼굴이 영상에 담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말도 안 돼. 손님들, 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좀 깜빡깜빡하긴 하는데 설마 치매인가? 내가 못 살아. 아니,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였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어느새 예비 신랑이 가게에 도착했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본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 언제 왔어? 엄마,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결과 나왔잖아. 치매도 전혀 없었고.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저 영상 속 여자 엄마 맞네. 너 이 시간에 왜 왔어? 여자친구가 엄마한테 볼 일 있다고 금은방에 간다는데 영 이상해서. 회사에서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조퇴해서 전화했더니 어머니 좌판을 뒤집고 간 사람이 있다고, 그거 수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누가 그런 건지는 끝까지 말도 안 하고 엄마 금은방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어머니 좌판이 뒤집어졌는데 왜 엄마를 찾아가겠어? 저기, 예비 신랑이 등장하자 구경하던 손님이 묻더라고요. 둘이 사귀는 사이 맞죠? 결혼할 사이예요. 그건 왜 물으시죠? 아니, 여기 사장님이 저 여자분이 자기 아들이랑 결혼 못해서 난동 부리러 왔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더 사랑하는 여자예요. 엄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니, 왜? 얼마 전에 같이 인사 갔을 때만 해도 별말 없었잖아.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어?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바로 들통났어요. 들통이 나자 예비 시어머니도 더는 안 되겠다는 듯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그거야, 얘 하나만 보면 괜찮은 거고 얘 엄마가 노점상을 하는 거지라잖아. 엄마, 어떻게 우리 장모님한테 그런 표현을 해? 우리 장모님 손맛도 좋으시고 솜씨도 좋으셔서 장사도 잘 돼.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으면 거지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렸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도 나 어릴 때 길에서 붕어빵 팔았잖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내가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까지는 안 했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말할 수밖에 없잖아. 아빠가 친구 보증 잘못 써서 도망갔을 때 엄마 혼자 좌판해서 장사해서 우리 먹여 살렸던 거 기억 안 나? 넌 그게 어제적 일인데 지금 꺼내. 그리고 결국 아빠가 돈 모아서 돌아와서 이 금은방 연 거잖아. 우리는 아주 잠깐, 아주 힘들었을 때 겪은 거고 쟤네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산 거고 어떻게 그게 같아? 엄마도 자식 먹여 살리려고 좌판 장사했잖아. 그러면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나는 그 궁상이 싫다고! 엄마! 글쎄, 난 싫어. 내 아들을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장사하는 집안에 보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런 집 며느리를 맞아야 돼? 손님들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 소곤거렸어요. 시엄마 혼자 반대하는 거네. 저런다고 결혼이 말려져?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손님들 말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린 건지 시어머니는 서둘러 손님들을 내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아주 골치가 아파서요. 다음에 꼭 와주세요. 그때 노신사가 말했어요. 글쎄요.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노신사의 말에 손님들도 나가다 말고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황당해 하셨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만 돌아가세요.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가시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짜증나서 예민해져 있으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 같은데. 뭐라고요? 할아버지, 아까부터 왜 자꾸 거기서 남의 집안일에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온 건 아니지만 가맹주의 부도덕한 행실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정인 걸 어쩌겠습니까? 뭐라고요? 아, 정말 손님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오지랖이 심하시네. 아까부터 계속 보기만 하고 사지도 않고 말이야. 할아버지, 어디 갈 데가 없으셔서 그러세요? 동네 노인 정도 없으신가? 그만 좀 가세요. 외롭고 갈 데 없는 티를 이렇게 내시나? 그때였어요. 그 노신사께서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꼴에도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으신가 보네. 왜요? 왕년에 어디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적적해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시나 본데? 그러나 명함을 본 시어머니는 이내 입을 다물고 명함을 보고 또 봤어요. 잠깐! 설마 이 금은방 창시자세요? 성함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금은빵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금은빵이 잘 되면서 사람들이 가맹을 달라고 해서 하나씩 주던 게 이렇게까지 거져버렸지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서 회장님도 감히 못 알아뵀네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장도 아닙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전국에 있는 우리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는 잘 되는지 귀금속 품질은 어떤지 보고 있어요. 원래 나도 일개 귀금속 세공사였거든요. 예비 신랑과 같이 놀라고 있는데 그 노신사께서 저한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손 좀 잠깐 줄래요? 아까 잡으셨던 팔목 쪽이요? 그래요. 그 손. 얼결에 손을 내밀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막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 아 참, 내가 임자에 있는 여성분에게 실례를. 아까 본 건데 그 손에 낀 은반지 말이에요. 아, 이 반지요? 그걸 좀 보고 싶어서요. 모양이 예사롭지 않거든. 이건 좀 오래된 은반지예요. 엄마가 외할아버지께 세공예를 배우면서 만드신 거래요. 어머니가 세공사세요? 그쪽으로 일을 하시진 않았는데 외할아버지가 세공예를 하셔서 엄마도 자연스럽게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든 반지라는 거예요? 저는 반지를 빼서 그 노신사에게 건네드렸고 노신사는 반지를 정말이지 꼼꼼히도 확인했어요. 이거 보통 반지가 아니구만. 아마 외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걸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 봐요. 표식이 있네. 네? 이 표식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장인들이 자기가 만든 반지에 이렇게 표식을 넣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인이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진 말씀 안 해주셨나 보네요. 노신사께서 제 반지를 돌려주시더라고요. 네, 어릴 때 외할아버지랑 같이 만든 인생 첫 반지였다고만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소중한 사람에게 꼭 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 젊은 시절에는 엄마가 끼고 다니시다가 제가 크면서 저한테 주신 거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를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노신사의 질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회장님, 제 예비 사부인은 왜... 예비 사부인이요? 아까 영상에서 보니 사부인이라고는 하지도 말라고 난리던데 갑자기 예비 사부인입니까? 가맹주께서는 기다려보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금은방은 아무에게나 가맹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는 더 그랬죠. 그에 맞는 품위를 갖춘 사람만이 우리 이름을 걸고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야 모르죠.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한 가맹주가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 바람에 우리 금은방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죠. 회장인 내가 금속공의 명장이라 그거 하나 믿고 가맹점에도 들른 손님들은 그 가맹주가 아닌 나를 비난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은퇴도 하셨고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엄격하고 철저한 가맹주 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막말로 이제 회장도 아닌 내가 손해볼 것도 없지만 지금 가맹주의 태도와 행위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더더구나 가족될 사람한테 이러는 건 큰 문제죠. 회장님, 저 이번 말고는 이런 적이 없는데요. 금은방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적인 일로 옵니다. 예전에는 더 그랬어요. 결혼할 때 결혼반지 하러, 아기 돌 때 돌반지 맞추러, 시집 장가가는 자식들에게 해줄 금두꺼비도 사갔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연인, 가족, 내 자식,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귀금속을 팔면서 내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줘놓고도 지금도 자기 손해만 따져보고 있지요. 예? 그러니 내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노신사는 다시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때요? 제가 어머님을 좀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예비 신랑을 봤더니 예비 신랑이 허락해드리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오늘 아주 잘 참았어요. 그건 할아버지께서, 아니, 회장님께서 말려주셨잖아요. 내가 말린다고 해서 다 멈추는 건 아니에요. 멈춘 덕분에 기회를 잡았네요. 기회예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망치지 않을 기회. 나 같은 세공사들에겐 그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내 손으로 완성품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망치지 않아야 하거든. 그쪽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손으로 망친 사람. 여기 아가씨는 결국 망치지 않은 사람. 저는 예비 신랑과 함께 노신사를 모시고 엄마 집으로 갔어요. 가면서 미리 연락드렸는데 얼마든지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화난 얼굴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꼭 저희 아버지 뵙는 것 같아요. 살아계셨다면 꼭 회장님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거든요. 보석을 만드실 때 언제나 옷을 갖춰 입으셨어요. 내가 갖춰 입고 만들어야 그에 맞는 귀금속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어쩜 나랑 그렇게 생각이 같은지. 저희 아버지도 장인이셨어요. 어릴 때 회장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따님께 주신 은반지를 봤어요. 장인 도장이 새겨져 있더군요. 맞아요. 절개 남은 우리 아버지 도장이 새겨져 있는 유일한 반지예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회장님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저한테도 회장님처럼 크게 되라고 하셨었는데. 과찬입니다. 나는 결국 돈 앞에 무릎 꿇은 장사꾼이었죠. 그냥 장인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결국 돈 버는 길을 택했어요. 부자가 됐다고 그냥 장사꾼으로 치부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일을 너무 크게 벌였어요. 내 손에 닿지 않은 정도까지는 절대 규모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은퇴하고 조용히 전국에 있는 가맹점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맹권 사용을 중지시킨 곳이 꽤 됩니다. 속상하셨겠어요.
예, 자격 미달인 곳이 많더라고요. 나도 그대로 둘 수만 있으면 두는 게 더 뿌듯했겠죠. 비록 내 손이 닿지 않아도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전국을 다니며 결심하게 된 건 원래 내 철칙대로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는 거였어요. 어딜 가세요?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가야지요. 하필 그 와중에 제가 예비 시어머니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네요.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래서 둘이 같이 온 거야? 노신사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은 결국 진실만 밝혔어요. 영상을 보아하니 정말 솜씨가 좋으신 것 같던데 혹시 더 구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세공은 못하고 있어서요. 빚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걸로 그 한을 대신하고 있어요. 세공사는 왜 안 되셨어요? 마음 같아선 친정의 가업을 이어받고 싶었죠. 그런데 시댁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에 발도 못 붙이게 하던 때잖아요. 그런데 친정의 가업을 잇겠다고 하니 내 아들더러 대릴사위라도 되라는 거냐 하면서 난리였어요. 결국 다 포기하고 시댁에 맞춰 살기 시작했는데 나를 꼭 잃은 것 같더라고요. 제 손에 남은 건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은반지랑 결혼반지뿐이었어요. 우리 딸 돌반지도 직접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아버지를 돕고 싶었겠네요. 네, 맞아요. 곁을 지키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장님을 뵈니 꼭 멋쟁이였던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것만 같아 좋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만든 것들을 모아둔 방이에요. 별거 다 만들어요. 워낙 손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해서요. 엄마의 보물로 가득 찬 방을 본 노신사는 감탄하셨어요. 여기 이 금반지는 뭡니까? 저희 친정에 아직 아버지가 쓰시던 작업실이 남아있거든요. 엄마 돌아가신 뒤에도 시골집을 안 팔고 있었어요. 종종 가서 제가 갖고 있던 귀금속을 녹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곤 했어요. 솜씨가 예전 같진 않아요. 워낙 오랜만이라서요.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어머나, 그런가요? 저희 아버지 성에는 안 찼을 작품이라서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저보다 더 뛰어난 장인이셨던 게 분명하네요. 저라면 이 정도 품질이라면 충분히 만족해서 팔았을 텐데. 역시 평생을 장인으로만 사신 분이라면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내가 꿈꿨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지혜의 고수처럼 묵묵히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며 사는 거요. 이미 충분히 훌륭하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냥 그때를 생각하니 이렇게 만들면 혼났겠다 한 것뿐이에요. 진짜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모르죠. 노신사는 엄마가 만든 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모양도 직접 만든 건가요? 네, 시중에 있는 것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독특하죠? 섬세하고 아름답네요. 이런 세공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아버님께 제대로 배웠나 봅니다. 30년 가까이 잊고 살았고 또 이제는 취미 정도로만 해요. 좌판에서 귀금속을 팔 수는 없으니까요. 좌판에서 안 팔면 되죠. 네? 혹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이 나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장인에게 나이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인이요? 제가요? 딱 봐도 장인에게 배운 수제자의 느낌이 훨씬 납니다.
이런 실력을 지금껏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답답하셨겠습니다. 그냥 오가며 귀금속 구경하면서 요즘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들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딸 금반지는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버지 작업실에서 연습해 본 거예요. 엄마, 정말이야? 사실은 만들어두긴 했는데. 정말? 엄마가 저랑 예비 신랑의 반지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반지를 본 노신사는 화들짝 놀라며 좋아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정밀한 세공을 했다고요? 저는 애들 반지만 만드니까 가능했어요. 이거 하나를 놓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 장인이죠. 그런 사람이 장인 아니겠어요? 그저 엄마로서 가진 미미한 재주로 딸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갖고 있던 금을 다 녹여서 애들 거 만들고 남은 걸로 아까 그 반지도 만든 거고요. 세상에, 이렇게 진귀한 반지는 처음 봅니다. 디자인 능력도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지도 직접 모양도 만들고 세공까지 하셨거든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진짜 세공사라고 생각하셨어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다 하는 게 속이 변하더라고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남에게 맡기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감행을 주고 사업을 했으니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희 아버지라면 절대 못 하셨을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만든 걸 내놓으시는 것도 스트레스셨거든요. 역시 저보다 한 수 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을 참 좋아하셨다니까요. 저보다 뛰어난 분이 저를 좋아하셨다니 영광이네요. 이제야 인생을 좀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후회만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미 넘치게 잘하셨고 워낙 잘하셔서 고민도 많으셨을 거예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요. 맞아요. 더 잘하고 싶어서 늘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내 심정을 알아주는 분을 만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저도 저희 아버지랑 나누던 대화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귀금속 세공을 넣고 이렇게 떠들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요. 내 작업실로 초대할게요. 어머나, 제가 어떻게 감이라고 하지 마세요. 초대할 수 있는 내가 영광인 거니까. 그렇게 노신사께서는 우리 엄마에게 연락처와 작업실 주소까지 알려주신 뒤 돌아가셨고 엄마는 꼭 소녀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발그레 하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결혼 반지를 직접 만들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요즘 디자인이 아니라서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엄마의 말에 예비 신랑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그런 결례를 범하신 줄 몰랐어요. 나도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어. 근데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 영상을 찍으셨더라고.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저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자네도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 근데 말이야. 네, 어머니. 솔직히 난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돼. 자네 어머니처럼 우리 딸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는 거 힘든 일이잖아. 예비 신랑이 우리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사과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약속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같지 않던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만약 엄마가 끝내 반성도 사과도 안 하신다면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선택할 겁니다.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건 우리 딸한테도 못할 일이고.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는 늘 저를 위해 주시는 엄마라서 몰랐어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매몰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요. 저희 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집안이 쫄딱 망하면서 좌판 장사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더 좌판 장사는 어머니를 보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의 장사를 그렇게까지 망친다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늘 장사 못하신 것, 또 망가진 물건값까지 전부 배상하시라고 할게요. 그게 어디 가격으로 매겨지나?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늘 정성으로 만든 걸.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하고 일어나. 나는 잘 모르겠어. 우리 딸을 그런 시댁에 있는 자네 집에 시집가게 하는 게 맞을까 싶어. 물론 우리 딸 의견이 중요하겠지. 하지만 내 딸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기꺼이 시집 보낼 엄마는 없을 거야. 결국 엄마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예비 신랑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오늘은 엄마도 많이 놀라셨어. 일단은 좀 쉬셔야 할 것 같아.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하지. 자기한테는 자기 어머니인데 말하기가 쉽나? 그래도 어떻게 눈치채고 왔네? 영 이상해서. 그래도 내가 어머니 찾아간 덕분에 신사분도 만나고 아주 나쁜 하루는 아니었네. 장모님은 마음이 완전 다치신 것 같던데.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또 조금은 마음이 풀릴지도 모르잖아. 시간은 좀 넉넉히 갖고 생각하자. 자기는 어떤데? 사실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 나도 고민 중이야. 역시 그런 거지? 우리 엄마한테 완전 정 떨어진 거지? 정을 붙이기도 전에 큰 장벽이 생긴 느낌이야.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얼른 가서 쉬어. 쉬긴 엄마한테 갈 거야. 어머니도 오늘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해. 그건 엄마 잘못이고. 나 일단 갈게. 자기야. 자기만큼은 일단 내 편 해줄 거지? 적어도 우리 엄마랑 내 사이에서 말이야. 그건 당연하지. 근데 너무 싸우지는 마. 나도 처음부터 뒤집어 엎으려고 갔던 건 아닌데 어머니가 나를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정신 나간 여자로 만드니까 나도 모르게 다 뒤집어 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자기랑 연애하려고 쫓아다닌 시간이 1년인데 누구나 자기 자식이 아까운 거겠지.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우리 엄마가 선 넘었어. 진짜 잘못한 거야. 며칠 뒤 회사에 있는데 엄마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식겁해서 받았죠. 엄마, 왜 그래? 설마 또 어머니가 찾아갔어? 딸, 엄마 회장님 작업실 왔어. 어? 아, 완전 신나. 회장님이 원할 때는 언제든 와서 작업하라고 열쇠까지 주셨어. 좋은 작품 나오면 회사랑 얘기해서 같이 팔아보자고도 하시는데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아도 될 실력인지 모르겠어. 어쩌지? 엄마, 진짜 신났네. 목소리만 들어도 하늘을 날아갈 기세인데? 나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어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나 낳을 때보다 더 행복해? 에이, 그건 아니지. 근데 앞으로의 인생이 좀 재밌어질 것 같아서. 너도 결혼하고 나면 많이 적적하겠다 싶었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아. 엄마가 늘 연마해온 시간이 결국엔 빛을 발하는 거겠지. 비록 세공사는 못 됐어도 외가에 갈 수 있는 날이면 꼭 가서 뭐라도 만들어 보곤 했잖아. 물론 대부분은 엄마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다시 녹여버렸지만 사실 내 눈에는 다 예뻤거든. 보석이라는 게 원래 그래. 기본적으로 반짝반짝하니 웬만하면 예쁘지. 그래서 더 진짜 작품이 나오기 힘들어.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 작품은 1년에 하나 만드실까 말까 했고 대부분은 의뢰받은 디자인으로 만드는 일을 많이 하셨어. 그 외의 시간은 늘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먹고 사는 게 워낙 힘든 일이잖아. 많이 만드시지 못해서도 종종 값비싸게 팔렸던 것 같더라고. 그럼 할아버지 작품은 다 어딨어? 외할머니가 다 파셨대. 외할머니가 워낙 현실적인 분이셨거든. 설마 헐값에 파신 건 아니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깝더라고. 그냥 남겨뒀으면 두고두고 자식들에게 물려줬을 텐데 싶어서. 그래서 겨우 하나 남은 게 그 은반지였어. 혹시 기억나는 할아버지 작품 있어? 있지. 젊은 시절에 그려놓은 것도 있고. 정말?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볼까 해. 엄마, 진짜 좋은 생각이다. 잘할 수 있을까? 외할아버지 실력에 비하면 나는 진짜 세 발의 피일 텐데. 할 수 있어. 엄마는 분명 해낼 거야. 막말로 회장님이 공장처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 그럼 좌판은 어쩔 거야? 회장님이 그러지 말고 가맹점 하나 운영하면서 직접 세공도 해보면 어떠냐고 하시네. 그런 가맹점이 전국에 딱 하나 있대. 정말? 어디에? 멀지 않아. 회장님이 처음으로 여셨던 그 가게. 어? 그게 아직도 있다고? 자식들이 세공일은 안 한다고 해서 아무한테도 물려주지도 못하고 가게가 그대로 있다고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리모델링까지 싹 했다면서 거기서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작업도 하라고 하시는 거야. 너무 과분하다고 일단 거절했는데 한번 보기나 하라고 하셔서 조만간 가보려고. 그리고 석 달 뒤 엄마는 꿈에도 그리던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노신사 회장님이 주신 예전 가게 자리는 단순히 가게가 아니었어요. 앞쪽은 가게, 뒷문으로 이어지는 정원을 따라가면 집과 작업실이 있는 구조였더라고요.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라고? 나도 실감 안 나. 회장님이 기어코 주셨어. 나는 그냥 세 내고 살겠다고 했는데 주시더라고. 정말? 가맹주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주려고 작정하셨더라고. 대신 열심히 매진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 결국엔 엄마가 살아야 했을 삶을 살게 됐네. 내가 살아야 했을 삶?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주고 싶었던 삶보다 더 근사한 삶을 받은 것 같아. 좌판에서 수모 겪고 매우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수모가 좋은 기회로 바뀌다니 정말 다행이다. 난 벌써 잊었어. 이제는 내 삶을 열심히 살 거야.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을 이뤄서 우리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될 거야. 갑자기 나도 막 의욕이 샘솟는데? 나도 그래야겠다. 우리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어. 엄마랑 다정하게 있던 그때였어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엄마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약속했던 일이라 엄마도 놀라진 않으셨어요. 사부인, 그때는 제가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결국 노신사 회장님은 시어머니 가게 가맹권을 회수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별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으셨거든요. 가게 닫고 낙이 없어서요.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살던 시절에 한이 남아서 못되게 굴었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엄마는 제 뜻을 존중해 결혼은 허락하셨지만 저는 예비 신랑에게 시어머니의 직접적이고 정성 어린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날이었죠. 결국 우리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는 노신사께서도 오셨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시어머니께서 우리 엄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사과하시던 날 엄마가 제안하셨대요. 가맹주로 오래 사신 시어머니께 가게 운영을 맡아주시면 엄마가 작업에 더 집중하기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두 분이 꽤 잘 지내세요. 한순간에 우리 엄마의 직원이 된 시어머니도 월급 받고 사니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고 엄마도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엄마가 은근히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서 품격 교육도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너희 시어머니는 내 손에 꽉 잡혀 있어. 라고요.